매트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매트는 과학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 업로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놓치고 있죠. 사실 지난주에 이 영상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회사 업무나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차마 여력이 안 돼서 업로드를 못했는데, 앞으로도 일요일 업로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뭔가 좀 바뀌었죠. 계속 정리를 하면서 배치를 좀 바꿔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난 3년 동안 근무했던 산수유람에서 퇴사를 하고 5월부터는 저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매장을 꾸며서 개인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각설하고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제 매장을 꾸미고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그토록 하려고 했다가 여태 못해서 계속 미뤄왔던 에어매트 비교 리뷰 영상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기의 나나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네요. 지난 영상도 그렇고 행사 다녀온 영상들 위주로 여러분께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다시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매트 종류와 장단점이라고 해서 거의 한 5년 됐죠. 완전 초창기에 이제 매트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꺼내가지고 발포 매트, 에어 매트 뭐 별의별 거 다 꺼내서 여러분께 이런 매트의 종류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온리 에어 매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 매트들이고요.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에어 매트는 파손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품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새로운 매트를 얻어서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사실 작년 말에 24년 말에 엑스패드에서 체험단 모집을 했어요. 3계절용 에어매트 울트라 3R과 4계절용 에어매트 듀라 5R에 대한 체험단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비교 리뷰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점을 높이 사주셨는지 선정을 해주셔서 지난 1월 달에 다녀온 민주지산에서도 잘 사용을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아주 잘했는데, 원래는 3월 말까지 이거를 끝냈어야 되는데 벌써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좀 못 지킨 점은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미뤄왔던 영상이 더 늦어져서 못하기 전에, 일이 더 바빠지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체험단으로 받게 된 이 제품이고, 3계절용 울트라 3R과 4계절용 듀라 5R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는데, 저는 이미 5R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4계절용 매트가 이미 2인용도 있고 1인용도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3계절용 매트가 필요해서 이 제품을 사이즈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요청한 사이즈로 그대로 딱 보내주셔서 정말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방향에서 좌측에 있는 매트는 헬스포츠에서 나온 에어매트예요. 헬스포츠 에어매트 들어보셨나요? 이미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헬스포츠에서도 작년도에 에어매트를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종류가 꽤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배풀 구조도 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스펙 차이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헬스포츠의 제일 기본 모델인 스카우터 브레아이맨 R3 제품이에요. R3라는 건 이제 R밸류에 대한 표기값을 반올림해서 R3로 표시를 했고, R3라는 건 이제 딱 봐도 3계절용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R밸류는 정확하게는 2.95입니다. 3계절용 제품이고, 엑스패드 받은 제품도 3계절 제품이고, 얘도 역시 3R이죠. 이 제품의 정확한 R밸류는 2.9예요. 2.95와 2.9 별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측면에서 봤을 때와 정면에서 봤을 때 부피와 무게 차이는 상당합니다. 헬스포츠의 제품이 제일 기본급 입문용 모델이다 보니까 600g대의 무게를 자랑을 하고 부피도 좀 더 크고, 엑스패드의 제품은 비슷한 R밸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00g대로 3분의 2의 무게를 자랑하고 부피도 훨씬 작은 걸 볼 수 있죠. 이 차이는 헬스포츠 제품은 사각이고 엑스패드 제품은 머미형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미형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은 롱 와이드 머미입니다. 머미형 중에 롱 와이드 사이즈 보신 적 있나요? 요거는 제가 실제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모와 서머레스트 엑스패드 듀라 제품은 왜 가지고 왔냐면은, 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에어매트마다 특성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한 개 브랜드만 썼을 때는 몰랐는데, 물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배풀이 가로냐 세로냐 아니면 네모 패턴이냐 이런 거에도 차이가 있지만, 두 번째는 소재적인 차이도 있고, 그 소재에 따른 특성인지 아니면 내부 배풀 구조에 따른 차이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각 브랜드의 제품을 써봤을 때 이 제품은 좀 소프트한 느낌, 이 제품은 좀 하드한 느낌, 이런 게 너무 명확하게 나더라고요. 니모 롱보 알파인 제품은 22년도에 출시된 제품이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작년에 출시된 5.4 밸류 올 시즌과 8.5 끝판왕의 R 밸류를 가진 익스트림 컨디션과는 분명 차이가 있긴 합니다. 소재적인 차이도 있고 내부적으로
배풀이 구조가 개선됐다는 차이도 있고요. 근데 제가 24년도에 출시된 개선된 제품은 아직 실제로 사용도 못 해보고 매장에서 패키지화된 제품만 봤지 그 특성은 아직 알 수 없어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전년도의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24년도에 새로 리뉴얼된 니모의 제품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리뷰는 단순히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각 브랜드의 구조적인 부분과 특성과 누웠을 때 그 느낌 차이가 어느 정도로 차이 나는지 그런 점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가 공기 주입 방식에 따른 차이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제일 공기가 빠르게 주입되는 거는 엑스패드 제품입니다. 왜냐면은 펌프색이 너무 잘 돼 있어. 그 다음은 니모 제품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머레스터와 헬스포츠인데 요거는 이제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소재적인 차이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말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실제 제품을 하나하나씩 공기 주입을 하면서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리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엑스패드의 울트라 3 롱 와이드 머미를 먼저 피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롱 와이드라서 사이즈가 당연히 더 큽니다. 롱 와이드라는 거는 와이드는 폭이 넓은 거고 어깨 폭이죠. 롱이라는 건 길이가 더 긴 건데 일반적으로 레귤러 사이즈는 폭이 52cm에 길이가 185cm 정도 되는데 롱 와이드 제품은 폭이 65cm에 길이가 197cm로 상당히 긴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펼치시면은 안에 요따만한 엄청 큰 펌프색이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펌프색만 딱 봐도 아 이거 몇 번만 안 넣어도 금방 들어가겠다 싶죠. 자, 우선 옆으로 잠깐 밀어놓고 모든 에어매트들이 그렇지만 잘 펼쳐서 공기를 주입해주고 저는 좀 독특하게도 자축 매트가 없습니다. 대부분 입문은 자축 매트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동계를 준비를 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시작을 엑스패드의 최상급 모델인 다운 매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 제품은 지금 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덕에 이제 더 좋은 다른 제품을 사용 중인데 자 엑스패드의 특징은 여전히 인밸브와 아웃밸브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인이라고 써있는 풀러가 담긴 밸브로 사용을 하고 공기를 배출할 때는 아웃이라고 써있는 캡을 오픈해서 빼시면 되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니모는 이제 원터치로 사용을 하죠. 슈노즐 펌프백이고 울트라라이트 모델이고 미디움 사이즈예요. 이 제품도 소재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 다양한데 미디움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라지 사이즈는 엄청 더 크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인 쪽에다가 넣고 모든 펌프색은 다 그렇지만 와류 현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하듯이 가까이 되면은 아무리 공기를 불어넣어도 잘 안 들어갑니다. 펌프색 끝에서 약 10cm, 10에서 15cm 정도 거리를 두고 불면은 주변에 있는 공기가 말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펌프색을 공기가 새지 않도록 가볍게 말아주시면은 이 M 사이즈의 대빵 큰 펌프색에 공기가 가득 차죠. 공기 넣을 때도 공기가 딴 쪽으로 새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진짜 몇 번 안 넣었는데 금방 들어가요. 물론 머미 사이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펌프색을 정말 크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용하는 건 핸드펌프여가지고 왠지 간지나 보여서 그거를 선호를 했었는데 이제 핸드펌프 제품은 최근에는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손목도 아프고 계절에 따라 이제 압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온이 좀 좋을 때는 한 3, 40번, 50번 안쪽인데 날씨가 진짜 추울 때는 아무래도 공기가 잘 안 들어가서 한 90번, 100번 그렇게 핸드펌프질을 심폐소생술 하듯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 3번 넣었는데 꽉 찼어요. 일반적으로 스퀘어 타입은 한 번 정도 더 넣으면은 공기 주입이 완료가 되겠죠. 완료가 되면은 슈노즐 펌프색을 빼주고 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기가 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마개가 있습니다. 공기압을 좀 조절하고 싶다, 좀 더 공기를 빼서 물렁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고무마개를 살짝 눌러주면 공기가 배출되게 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세팅이 끝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머미형이에요. 근데 어깨 폭 사이즈가 기존에 있는 머미와는 상당히 넓게, 대부분 제품이 51cm인데 얘는 64니까 무려 14cm, 한 요 정도 폭이 더 넓은 거죠. 14cm가 넓다라는 거는 누웠을 때 어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존의 제품도 무게와 부피를 줄이자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를 선호했는데 이게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레귤러 사이즈는 어깨 팔꿈치가 떨어져서 자꾸 팔이 밖으로 떨어지기가 너무 불편해갖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자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와이드 사이즈는 이렇게 팔을 내려도 팔꿈치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은 특히나 3계절용이긴 하지만 작은 부피와 무게를 가지면서 이런 편안함까지 놓치지 않았다.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이
제품을 선택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자, 엑스패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 베풀 구조입니다. 양 옆으로는 양쪽 베풀이 좀 받쳐주고 있어서 굴러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풀 가로 세로 요거는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품 헬스포츠의 스카우터 브레멘 R3 이 제품을 공개를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포츠가 사실 텐트로 유명한 브랜드고 원래는 침낭으로 시작된 브랜드죠. 근데 에어매트도 출시를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브랜드 제품들의 좀 장점을 잘 끌어모으고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제 산수유람을 그만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소속이든 상관없이 제 유튜브 리뷰는 항상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편파적인 그런 판단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배다른 엄마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헬스포츠의 에어매트는 어떤 모델은 베풀 구조가 네모 패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로 구조의 베풀을 가지고 있고 막의 부분은 니모 제품과 동일하게 이중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넣을 때는 위에 회색 부분만 열어서 공기를 주입하면은 역으로 분출이 안 되게 되어 있고 매트를 정리할 때는 아래쪽에 주황색 캡을 열어서 빼주시면은 내부에 있는 공기가 다 배출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특징적인 거는 위에 이런 고리가 있는데 매트를 널어서 말릴 때도 이용하지만 옵션으로 나오는 베개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롱 와이드처럼 길게 사용을 하거나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개가 보통 이렇게 모델에 따라 도망가는 것도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제공되고 이 제품은 이 스토프색이 펌프색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펌프색이 들어있지 않아서 펌프색을 분실하거나 뭐 그럴 우려는 없는데 단점으로는 기존에 있는 스토프색을 가지고 펌프색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이즈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안쪽에 내피가 하나 덧대져 있어서 이거를 쭉 뺐을 때 이 부분이 길다란 모양의 펌프 형태가 되고요. 스토프색 끝부분을 보면은 동일한 형태의 공기를 주입할 수 있게끔 마개가 있고 아무래도 펌프색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좀 시간은 더 걸리겠죠, 상대적으로. 자, 이렇게 와류 영상을 이용해서 공기를 넣으면은 쭉쭉쭉쭉 들어가고요. 갑자기 궁금한데 이게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엑스패드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왜 똑같이 생겼을까요?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엑스패드의 슈노즐 펌프색으로 공기가 아주 잘 주입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겠어? 했는데 되네. 엑스패드의 에어매트와 헬스포츠의 매트를 두 개 갖고 계신 분은 엑스패드에 있는 이 펌프색을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호환돼.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다른 펌프색의 힘을 빌어서 좀 더 빠르게 공기를 주입을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절반 사이즈 정도 되니까 이걸로 한번 엑스패드를 두 번 넣었으니까 5번 정도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뭔가 오래 걸리진 않는데 또 이게 작은 펌프색으로 여러 번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번거롭다는 느낌은 조금 들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일체형으로 만든 펌프색은 아이디어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헬스포츠의 에어매트는 가로 베풀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문제형 모델만 가로 베풀을 하고 있고 또 최상급 R밸류가 4, 5 넘어가는 이런 제품들은 베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제품도 3계절용으로 그동안 제가 이제 4계절용만 있다 보니까 무게와 부피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날씨 좋을 때는 이렇게 3계절용을 이건 작년에 제가 아마 일본 모토 캠핑 갈 때 협찬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와이드 모델은 아니지만 레귤러 모델 치고는 폭이 좀 더 넓은 편이에요. 레귤러 일반 모델이 51인데 얘는 55 정도 되니까 뭔가 와이드만큼 편하진 않지만 레귤러만큼 불편하지도 않은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꿀렁꿀렁한 느낌은 없진 않은데 세로 베풀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힘을 주면 이제 다른 쪽이 좀 움직이는 느낌이지만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제일 저렴한 10만 원대 제품이라서 입문자 분들에게 부담 없이 권할 만한 에어매트가 아닐까. 웬만한 에어매트들은 다 20만 원, 30만 원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 다음은 니모 제품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충대충 하려고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네. 자, 니모는 이렇게 벨크로 밴드가 하나 들어있고 역시나 안에 펌프색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보텍스 펌프색인데 뭐 사이즈로 비교하면은 엑스패드랑 비슷하긴 하다. 아까 제가 이제 엑스패드가 공기가 빨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니모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니모는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좁아서 공기가 역으로 새는 경우가 없는데 엑스패드는 주둥이가 넓잖아요. 물론 이거를 방수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둥이가 넓어서 이렇게 넣었다가 공기 넣을 때 옆으로 공기 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니모가 비슷하거나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저 펌프색의 장점으로 인해서. 니모 역시 헬스포츠와 동일하게 이중 밸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헬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밸브 색깔을 명확하게 구분해놨는데 니모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캡 부분에만 색깔 구분을 해서 따로 해놨고, 아래쪽 캡은 같이 열리는 형태가 아니고 이 안에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얘도 잠깐만, 엑스패드가 맞으면 서로 다 호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이 생겼어. 오, 역시 약간 공기가 셀 것 같은 느낌인데 똑같진 않다 완전히. 들어가긴 하네요. 비슷한 듯 다른 듯 다 호환이 되는, 너무 신기하네. 그럼 이걸로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네. 펌프셋 같은 경우는 니모도 그렇고 엑스패드도 그렇고 에어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별도로 판매도 합니다. 니모 같은 경우는 에어매트류에는 이렇게 보텍스 펌프셋이 들어있는데 이거 별도로 사려면 3만원대인가 하거든요. 공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자축 매트는 이게 또 비포함이에요. 자축 매트 쓰시는 분들은 에어매트랑 병행하시면 보텍스 펌프셋을 따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에어매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공기가 잘 들어가. 잘 만든 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최근에 엑스패드만 들고 다녀서 입고 있었는데 니모가 공기가 완전 잘 들어가요. 일단은 새 나가질 않아. 이렇게 공기가 진짜 잘 들어가는 구조예요. 물론 얘는 전용 펌프색이라 방수백이나 이런 입구가 작다 보니까 활용도로는 없을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쓸 일도 없고 공기 정말 잘 들어간다. 늘 제가 백패킹 나갔을 때도 좀 힘든 일정 나갈 때는 니모를 항상 먼저 챙기는 게, 지친 체력을 가지고 에어매트 부는 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에어매트도 포함되어 있는 보텍스 펌프색 하나면 5번? 6번이면 충전이 되니까 손이 자주 가게 되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쉽게 세팅이 되는 만큼 또 뭔가 떨어지는 만족감이 있어. 그래서 저는 신형 제품이 너무 궁금해요. 이런 부분이 개선됐는지. 자, 누웠을 때 느낌. 헬스포츠의 알밸류 4.5짜리 이런 상급 모델이 이런 식의 배풀 구조로 돼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얘도 누워보면은 역시 비싼 게 좋긴 해. 편해요. 확실히 먼저 누워본 헬스포츠 매트와는 꿀렁거림도 덜하고 엑스패드 제품보다도 덜해요. 저 제품들은 가로 아니면 세로 배풀 구조인데 이 소개가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신형은 이게 더 개선돼서 더 좋다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제품은 완전 짱짱한 느낌은 덜해요. 침대도 그렇잖아요. 누웠을 때 좀 푹신한 매트가 있고 단단한 매트가 있고, 그러니까 푹신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단단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젊었을 때 좀 푹신한 걸 좋아했는데 지금 허리가 디스크도 좀 있고 목도 디스크가 있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푹신한 침대에서 오래 자면은 몸이 더 무거운 느낌이라 최근에는 좀 딱딱한 매트를 선호하게 되는 편이고, 집에 있는 매트도 너무 소프트해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좀 단단한 걸로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와이프도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허리가 썩 좋지 않고. 근데 에어 매트 중에서 유일하게 서머레스 제품은 꽤 단단한 하드 매트리스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의 그 느낌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게 세팅할 때가 지랄이야. 작년에 리뷰했던 네오로프트, 걔는 이제 워낙 두께가 높다 보니까 펌프색이 변경돼서 나온 것 같은데 엑스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이 펌프색은 상당히 쓰기도 불편하고 공기가 미세하게 빠지는 느낌이라 이거는 개선돼야 되지 않나. 자, 밸브는 유일하게 아직도 윙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카피 제품이나 중국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윙밸브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서머레스트가 너네 그거 써, 그리고 이제 윙락이라는 거를 또 새로 개발을 했죠. 이게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윙락을 보수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서머레스트는 유일하게 미국 생산이에요. 제가 아까 배달은 엄마라고 했잖아요. 니모, 헬스포츠, 엑스패드 전부 대만 생산입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대만의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어쨌든 각 브랜드의 어떤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생산을 하겠지만, 아까 펌프색이 호환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조금 디자인은 달라도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부자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호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호환이 되지 않는 윙밸브는 전용 펌프색을 꼭 써야 되고, 최근에는 전동 펌프들이 워낙 다양한 밸브로 잘 나와서 이런 펌프색을 비선호하시는 분들은 전동 펌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직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전동 펌프가 없어요. 원래의 그 펌프색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서머레스 제품은 쓸 때는 참 좋은데 항상 이 공기 넣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라서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갖고 나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펌프셋 사이즈는 작진 않아요. 이게 제가 극찬을 하는 보텍스 펌프색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사이즈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보텍스 펌프색은 초음파 접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방수 소재의 주머니에 초음파 접착이 돼 있어서 간격은 얇지만 어디 쉽게 터지거나 하지 않게끔 아주 잘 만든 제품이고, 엑스패드 제품 같은 경우도 중간에 박음질이 있지만 여기에 심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서머레스에 들어있는 펌프색은 박음질이 되어 있는데 박음질 안쪽에 이렇게 덧대서 원단을 보강하긴 했지만 심 처리가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압력을 받았을 때 이 박음질 사이로 공기가 좀 새는 느낌이란 말이죠. 박음질 사이로 공기 새는 느낌이 확 나. 꽉꽉 누르면. 그럼 좀 요령을 부리려면은 너무 높지 않은 압력으로 이렇게 살살 해야 되는데, 또 이게 현장에 나가다 보면 빨리빨리 하고 빨리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박음질 사이로 뭔가 공기가 새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공기 넣으려면은 한 진짜 열 몇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그 로프트에 적용된 그런 대형 펌프셋, 그걸로 좀 바뀌어서 나오면은 사용이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뭐하러 힘들게 펌프셋 하냐, 그냥 전동 펌프 쓰지.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누워보면은 진짜 편해, 진짜 편해. 소재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엑스패드, 헬스포츠, 니모 저 제품들은 다 폴리에스터 기반이거든요, 소재가. 근데 유일하게 서머레스 제품은 나일론입니다. 배풀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짱짱한 나일론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나일론이 이제 폴리보다 좀 더 고가 제품이죠. 더 경량이고. 그래서 작년에 니모 제품들이 바뀐 게 폴리 제품이었는데 소재가 나일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짱짱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저 지금 몇 번 했나요? 5번도 넘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반도 안 찬 느낌이야. 무식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전동 펌프 하나 사라고요. 전동 펌프는 서머레스트도 윙락 밸브 전용으로 나오고, 엑스패드도 전용으로 나오고, 니모랑 헬스포츠는 이제 전동 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는 플렉스테일인가? 그 제품이 이제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좀 더 버틴 데까지 버텨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장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온다, 무릎이 아파. 오늘 안에 끝나니? 오늘 안에 끝나냐고. 이 윙락 밸브도 튼직이 이 밑에 있는 이 락을 풀지 않으면은 공기가 역방향으로 배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 주입이 훨씬 수월하고 배출도 꽤 수월한 편입니다. 기존의 일반 윙 밸브는 공기가 역으로 새나와가지고 또 이런 펌프셋 같은 사용이 안 돼서 입으로 불어서 입으로 마무리하고 그랬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거의 다 됐어요. 자, 딱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뭔가 좀 짱짱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얘도 이제 똑같은 세로 배풀인데 여기 보시는 니모와 헬스포츠와 좀 다르게 세로 배풀이 좀 더 촘촘한 느낌이고, 물론 이 에어매트들 뭐 속을 제가 잘라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구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느낌적인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이놈의 펌프색만 좀 개선되면 좋겠다. 이렇게 공기 주입 완료됐고, 윙 밸브는 락만 잠겨 있으면은 윙 쪽으로는 역배출이 안 되고, 이렇게 공기 주입 완료되면은 마무리를 잠가주면 되고요. 편한데 또 그런 단점이 있어. 이게 진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세계 브랜드에 비하면은 바스락 소리가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근데 누웠을 때는 와, 세상에 이렇게 짱짱할 수가 없고, 이 하드한 느낌인데 신체 부위가 엉덩이가 좀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다른 제품은 이제 엉덩이가 눌리면은 다른 데가 공기 압 때문에 밀려오는 느낌인데, 이 서머레스트 엑스썸은 누워있을 때 엉덩이가 눌려도 다른 데가 막 밀려 올라오는 그런 꿀렁한 느낌이 없어서 정말 편합니다. 단점은 이제 이 바스락거리는 거 예민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R밸류가 7.3으로 가장 높은 제품이라서 이제 단열 필름 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좀 단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재작년이었나? 출시했던 제품, 제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노란 색깔로 돼 있는 그 제품은 6배 더 조용해졌다고 박스 패키지에 써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제품을 써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로 배풀 구조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다. 자, 카메라 앵글에 다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순서대로 깔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인용을 깔 자리가 없겠는데? 잠깐만, 자리가 너무 좁아. 이런 느낌.
사이즈를 봤을 때도 확실히 머미 사이즈가 밑에 부분이 더 얄쌍하니까 무게 부피가 좀 더 덜 나가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헬스포츠 제품보다는 울트라라이트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가벼운 400g대, 얘는 600g대, 얘는 제가 알기로 700 후반에서 800 정도로 알고 있고 이 제품도 600g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이제 무게는 비슷한데 얘는 알베르 7.3에 미친 영하 20도의 동계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얘는 영하 한 3도? 영하 한 5도? 엑스패드 제품 같은 경우는 영하 5도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알벨류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이 민주시장 갔을 때는 생각보다 춥지 않은 달이었는데 영하 5도보다는 더 낮았지만 이 엑스패드 울트라 3R 썼을 때 냉기가 올라와서 추웠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계절용 치고는 극동계를 제외한 계절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앉아서는 사용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이제 니모 제품은 좀 많이 소프트한 느낌이라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뼈가 바닥에 좀 닿는 느낌이 나고요. 두께는 원래 스펙상으로는 서머레스트가 7.6cm거든요. 니모는 8cm고 근데 서머레스트가 좀 더 높은 느낌이야. 두께도 있고 단단하니까 얘는 체중이 뭐 한 70 중반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흔들면은 바닥에 엉덩이가 닿는 느낌이 나지만 그냥 앉아있을 때는 바닥에 닿는 느낌은 안 날 정도로 좀 짱짱하게 잘 받쳐준다. 얘도 아무래도 소프트한 느낌이 강해서 바닥에 엉덩이가 닿고요. 이 제품도 어쩔 수 없네. 바닥에 엉덩이가 닿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의 브랜드별 특징은 모델마다 또 상이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제품 기준으로 하면은 엑스패드 제품은 이제 경량 모델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소프트한 느낌이 강하다. 헬스포츠, 니모 전부 강한데 서머레스트는 유일하게 여기 중에서 나일론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짱짱한 느낌이다. 이런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엑스패드 듀라. 이 모델은 이제 저거보다는 훨씬 내구성 모델로 나온 거라 소재가 좀 더 두꺼운데 그래도 같은 폴리에스터 소재고요. 2인용이에요. 내가 이 제품을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커플이 같이 가거나 저처럼 뭐 가족이 가거나 이럴 때는 1인용 매트를 2개, 뭐 아이까지 간다면 3개를 챙겨야 되는데 텐트 안에 현실적으로 에어매트 3개가 안 들어가요. 3인용 텐트가 아닌 이상. 근데 저는 2인용이나 2.5인용 텐트를 주로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 제품은 2인용 에어매트인데 2인용 에어매트도 종류가 미디움과 롱와이드가 있는데 이 제품은 롱와이드예요. 그래서 2인용, 2.5인용 텐트에 사용을 해도 이 매트 하나면 한 2명에서 어린아이까지 3명까지는 커버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2인용 매트다 보니까 공기주입 밸브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왼쪽에 눕는 사람, 오른쪽에 눕는 사람 양쪽에 공기 양을 조절을 해서 본인의 취향대로 난 좀 단단하게, 난 좀 소프트하게 이렇게 공기량을 조절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일단은 내구성 있는 소재다 보니까 좀 두께감도 있고 사계절용이에요. 그래서 알벨류가 4.8 제품이고 2인용이다 보니까 무게는 무려 2kg에 달하긴 하지만 매트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 제품을 무려 40% 할인받아서 샀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첫 매트가 다운매트 9M이었거든요. 그 제품을 정말 오랫동안 잘 사용해왔고 꽤 비싸게 큰맘 먹고 큰 비용을 주고 샀던 매트라서 정말 아끼면서 잘 사용을 했는데 이 밑에 있는 니모 롱보 알파인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배풀이 터졌어요. 와이프가 친구랑 캠핑 간다고 해서 에어매트를 빌려줬죠. 이제 저는 주로 신상 매트를 사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배풀이 터져 있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르겠대. 근데 제가 의심을 해봤을 때는 핫팩을 분명히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핫팩을 에어매트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냥 사용을 했나봐요. 보통 침낭 안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건 직접적으로 열이 닿지 않으니까 크게 영향이 없는데 에어매트 표면에 뜨거운 핫팩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으면은 100%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풀 안쪽이 다 본딩 처리가 돼 있어요. 본딩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온의 열을 받으면은 본딩이 터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풀이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고 배불뚝이처럼 부포로 오르게 돼 있어요. 정말 아끼면서 잘 사용하던 매트를 망가뜨려 갖고 너무 속상했는데 그냥 버리긴 또 너무 아까운 거야. 그때는 에어매트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비용으로 그냥 혹시라도 식구들 다 나가면은 3 있을 때 써야겠다 그러고 놔뒀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엑스패드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거 이렇게 사용하다 됐는데 AS가 되냐 보시면은 처음에 제품을 구매할 때 여기 밸브에다가 붙일 수 있는 정품 시리얼 넘버 스티커를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품을 붙일 때 사용하다 떨어져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10년 가까이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넘버를 확인을 해서 접수를 했더니 고객님 이 제품은 단종이라 AS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재고에 한해서 다른 제품을 선택하시면은 40% 할인가에 보상 판매 가능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확인했을 때는 보증기간이 5년이어가지고 다른 매트들은 보통 보증기가 1년이거든요. 실펑크나 이런 것들은 AS가 되지만 사실 배풀 터진 건 소비자 과실이라서 AS를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엑스패드는 진짜 AS가 갑이었던 게 기본적으로 보증기간은 5년을 보증하는데 15년도에 구입했고 재작년 겨울인가?
그때 보상 판매를 받았으니까 거의 뭐 한 8년? 한 10년 가까이 된 제품인데 무상 보증 기간은 5년인데 고객님은 무상 보증 기간은 지났으니 유상 처리가 가능한데 그 유상 처리가 정가에 40% 할인가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옳았구나. 안 그래도 2인용 매트 예전부터 하나 갖고 싶어서 제가 오래전에 2인용 매트 서머레스트 것도 그렇고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딱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는데 듀라 매트 이 제품을 딱 보니까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은 안 하지만 와이프랑 같이 가거나 식구들이랑 같이 나갈 때는 매트를 여러 개 챙기지 않고 이거 하나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엑스패드 에어매트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불량 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근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엑스패드 코리아에 문의하셔가지고 보상 판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형의 새 제품을 시중가보다 정말 싸게 득템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보상 판매 받아서 진짜 만족하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혼자서 뒹굴뒹굴 자고 싶을 때 무게와 부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을 때 이거 들고 와서 혼자 씁니다. 이거 텐트 안에다가 깔면은 꽉 차잖아요. 2인용 텐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넓어요. 사이즈를 비교를 하면은 이제 롱와이드니까 머미 롱와이드 느낌인데 이렇게 매트 두 개를 붙여놓은 거랑 비슷한 느낌. 이 밑에 있는 제품들이 둘 다 롱와이드 사이즈는 말이에요. 레귤러로 치면은 2개 반 사이즈, 롱와이드로 치면 2개 정도 사이즈가 폭을 가지고 있는 에어매트고, 역시 엑스패드 제품들은 모두 세로 베풀이고 하지만 너무 편하다. 이걸 하나 깔면은 매트에서 떨어질 걱정 해도 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뒹굴거리면서 잘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캠핑 나갈 때도 모토 캠핑도 그렇고 백패킹이 아닌 이상은 좀 편하게 자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종종 챙겨 갖고 나가기도 하고, 겨울에도 그랬지만 3계절에는 주로 이 엑스패드 울트라 3R 롱 와이드 머미를 들고 나갈 것 같고, 그 외의 제품은 이제 겨울에, 니모는 겨울에, 서머레스트도 겨울에. 그럼 이 헬스포츠는 언제 쓰냐? 직접적으로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경량의 부피가 작은 에어매트가 새로 생겼으니까 요거는 이제 식구들이랑 나가거나 뭐 지인들이랑 나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오래된 모델도 섞여 있긴 하지만 5개의 제품들 그리고 4개의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공기를 주입하고 누웠을 때 느낌과 소재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에어매트를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각 브랜드에서도 좀 더 저렴하고 이런 뽀드닥 소리가 안 나고 이런 비닐 소리가 나지 않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비록 상대적으로 무게와 부피는 상승하겠지만 안에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는 일명 자충 매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자충 매트 같은 경우는 이 매트처럼 두께가 높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니모는 두께가 8cm, 서머레스트는 7.6cm, 나머지 엑스패드하고 헬스포츠는 높이가 7cm인데 자충 매트로 나오는 거는 높이가 높아봐야 뭐 5cm, 얇으면 3cm 뭐 요 사이거든요. 그 이유는 에어매트들은 좀 높은 알밸류를 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냉기가 올라오지 않게끔 단열을 위해서 좀 높이가 높게 나오고 누웠을 때도 훨씬 푹신한 느낌을 들기 위해서 높게 나오는데, 안에 메모리 폼이 들어있는 자충 매트들은 안에 폼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누웠을 때의 푹신한 감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두께를 높게 설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기본적으로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미 내부에 충전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무게와 부피 특성으로 인해서 더 두껍게 굳이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한 3계절도 부피가 이런 에어매트보다 2~3배가 되는데 거기 이제 두께까지 더하면 또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두께가 높고 편안한 특성의 에어매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던 올해 신상으로 출시된 서머레스트 네오 에어 로프트를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제품도 정말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단점은 두께가 높고 편안한 만큼 패킹 부피가 좀 더 나간다. 그리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 저는 좀 20만원대로 저렴할 줄 알았는데 30만원대로 나온 거 보니까 좀 생각보다 고가의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각 브랜드의 특성과 차이, 매트의 차이점 등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사면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에어매트 중복 투자하지 않도록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한 4월 말까지는 지금 직장 생활에서 업무 인계하고 나머지 업무들을 해서 마무리할 것 같고, 5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인가 사용을 했으니까 1년 가까이 지내온 이 사무실을 공간이 협소하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멀티샵으로 꾸며서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되는 대로 진짜 기계처럼 찍어내듯이 영상을 일주일에 2개든 3개든 만들 예정이고요. 이 공간에 어떤 제품들로 가득 채워질지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는 개인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좀 더 오픈된 공간으로 여러분께서 파주에 드라이브 왔다 그러면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이게 취미가 업이 되고 개인 사업까지 이렇게 뛰어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쳇바퀴처럼 돌던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리스크는 있지만 도전적인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좀 걱정도 앞서지만 노력하는 만큼 또 보상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열정 넘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잘 되려면 우리 고수님들께서 좀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도 정확히 예정된 건 없지만 지난 몇 개의 영상들처럼 거의 테스트나 다름없는 영상들이었는데, 공동구매나 제가 판매해서 취급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 혜택을 최대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획을 해볼 테니까요. 꾸준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누르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확인하셔서 전체 알림 영상이 뜨면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